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현재 장기적인 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닉스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영상 찍는 시간 오후 3시 10분 정도인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 작은 채널 하단까지 뚫고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원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좀 더 비비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해줄 확률이 높아 보이고 이 구간을 한 번 더 깨면 사실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물을 타보셔도 좋겠지만 굳이 타지 않으셔도 이 부분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잡아보는 것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맞고요. 또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이 텔레그램에다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지금 결국에는 이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나 늦으면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누가 봐도 보기 좋게 이런 매수 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상승하면서 이 정고점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엄청나게 또 타거든요. 여기서 더 가는 척 비비다가 다시 이 큰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여기를 깨거나 이 부근에서 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박스권이거든요. 이런 그림이 한 5월달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5월에 어쨌든 빅 이슈들이 많잖아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홍콩 자본도 그렇고 반감기가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반감기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는 횡보를 하는 이런 재미없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5월 중순이나 그쯤부터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림. 일단 이게 최신 관점이고 나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지금 조금 바뀐 거는 이 정고점을 좀 한번 뚫어줄 것이다. 뚫어주고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알트나 이런 것들 익절을 좀 해보셔도 되고 괜찮다. 난 더 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곳에서 떨어질 때마다 좀 추매를 해보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은 원화 채굴을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구간 올 때마다 이 원화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6만 달러, 이 60K가 깨지면은 엄청나게 횡보가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시 이 안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틀 안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근데 뭔가 차트를 이쁘게 그려준다면 이렇게 해서 상승해줄 수 있겠죠. 이 프레임이 좁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어진다면 그만큼 기간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은 길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그림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한 관점들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3대 지수는 이런 식으로 다 빠졌습니다.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과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금이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두 개가 같이 상승할 이유는 없어요. 굳이 이자 많이 주는 국채로 가지 이 금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금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드렸던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이 금리를 더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연준에서도 현재로 지금 부채가 너무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채는 쌓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6월은 금리 인하가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다들 판단이 들면서 모든 증시들도 다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달러도 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달러의 해칭 수단이 뭡니까? 금,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되겠죠.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하지만 금보다는 비트코인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4월 달이나 5월 한 중순까지는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신고점 살짝 갱신하고 또 떨어지고 이런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5월 중순이나 말 사이에 다시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가 딱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2분기에서는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이 3분기부터는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5월, 6월부터는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립토의 공포지수는 이 21년도 불장 하락에 나왔던 그 지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계속해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는 이어졌었거든요. 지금처럼. 그래서 비트가 이렇게 박스권일 때는 알트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가 떨구고 이 자금들로 다른 코인들이 상승하고 하락
하락하고 반복하면서 개미를 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트들도 풀시드로 들어간 사람들은 안타깝겠지만 나머지 시드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순환매를 좀 잘 타면서 짧게 사팔사팔을 하는 시기입니다. 모아가시는 분들은 원화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순환매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어떤 메타로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이 21년도에는 당연히 이 게임 섹터들이 주도했잖아요. 지금은 단연 RWA나 AI, 밈 위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4시간 매수세가 가장 강력한 섹터는 단연 RWA입니다. 그만큼 지금 핫하고, 자, 이 팬들과 이 메이커는 빗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메시는 업비트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소 하나만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빗썸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업비트는 좀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국내 거래소만 사용하지 마시고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시면서 좀 글로벌적으로다가 시드를 불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JTO 코인도 얼마 전에 강력하게 상승을 보여줬었죠. 앞으로 더 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해외 거래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RWA 코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저희 테넥스 미디어의 핵심 뉴스를 보면 이 RWA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블랙록이 묻어 있잖아요. 왜 묻어 있는지, 그리고 이 RWA 관련 알트 코인 11가지를 이런 식으로 칼럼 작성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넥스 미디어 핵심 뉴스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단기 홀더들의 SOPR 지표인데 이런 식으로 음수가 표기되면은 이건 사실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분할 매수로 진입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4시간 봉입니다. 이런 구간들이 이 SOPR 지표 음수로 표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이 구간은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69K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저항을 맞고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 타점이 맞고요. 자, 그리고 현물 ETF 유입량을 보면 어제 이 블랙록에서 어느 정도 유입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미비합니다. 다행히 이 GBTC 물량은 어제와 비슷하게 많이 감소된 유출량을 보여줬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는 순유입량이 더 많았습니다. 괜찮은 흐름이고, 지금은 이렇게 대량으로 유입되는 금액이 한번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적으로 유의미한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이 비트코인의 유출입량과 이 미국의 상황이 중요하니까 이 두 개 동시에 같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이 GBTC의 매도 압력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 매도 압력을 이 블랙록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GBTC는 5월 중이면 이 지표상 1%대로 떨어질 것이고 순유입량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적으로도 상승하는데 충분히 기여를 하겠죠. 자, 그리고 경제 캘린더를 보면 오늘 밤 9시 반에 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예상치는 하회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매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때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때는 상승이 나와줬고, 이때도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딱히 큰 의미는 없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순간적으로 눌린다면 매수 타점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타 치시는 분들은 사실 지수 발표 때 굉장히 재밌거든요. 눌리면 변동성이 크니까 순간적으로 눌렸을 때 이 구간만 잡아도 순간적으로 몇 퍼센트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습하실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 어쨌든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해봐야 됩니다. 또 단기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무리 공부해봤자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오늘 9시 반에 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파이어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대부분의 고래들이 이런 식으로 대가리를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보라 고래들이 어제 먼저 대가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고래들도 이렇게 대가리를 같이 따라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말은 즉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다행히 우리가 매수한 이런 구간들에서 69K까지 익절을 한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눌렸는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죠. 그러면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일단 도미넌스도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이 고점 부분들을 돌파를 하려고 얘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돌파한다면 비트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큰 삼각 수렴 안에서 더 떨어지더라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담아보신 분들은 혹시나 더 떨어지면 더 추매하면 그만입니다. 그랬다가 못해도 이 삼각수렴의 상단 부분까지는 갈 거거든요. 그 구간이 69K겠죠. 그러면 69K에서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면서 더 상승하면 익절 구간이 또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더 떨어질 기미가 보인다면 여기서 그냥 익절하면 됩니다. 우선 단기적인 뷰까지 말씀드리면서 더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